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이 어제보다 5도 이상 낮아져 반짝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에서 모터쇼를 방불케 할 정도로 자동차 관련 신기술이 대거 소개됐습니다.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넘어 운전자의 감정에 따라 차 내부 환경을 바꾸는 감성주행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는 부처별로 떨어져 있던 연구 지원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 운영됩니다. 그동안 기관마다 시스템이 달라 과제가 중복되거나 연구 몰입도 떨어졌는데 이런 문제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수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4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역별로는 철원 김하읍 기온이 영하 20.3도를 비롯해 대관령 영하 20.1도, 제천 영하 16.1도, 봉화 영하 15.6도, 전주 영하 7.4도 등 대부분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았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며 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1도에 머무는 등 중부지방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부처별로 서로 다른 연구 지원 시스템이 오는 2021년부터는 하나로 통합돼 운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지원 시스템 통합구축 추진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개 과제 지원과 연구자 정보 시스템, 그리고 17개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부처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연구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복잡한 연구 행정과 기관마다 다른 연구 지원 시스템 때문에 연구 과제가 중복되거나 연구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컴퓨터 그래픽, CG라고 하죠. 이제 우리 업체들은 표현하기 어려운 증강현실까지 사실적으로 구현해내면서 할리우드 수준을 상당히 따라잡았습니다. 국내 CG 기술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최두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월 개봉을 앞둔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실제 배우 외모에 CG를 입혀 창조한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CG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돼 관객의 기대를 모읍니다. 국내 CG 기술력은 어떨까?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다. 증강현실 게임을 소재로 다루며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주인공 팔에서 무기가 튀어나오는 등 게임 속으로 들어간 듯한 게임 인터페이스가 압권입니다. 이 드라마의 CG 작업을 맡은 국내 업체는 최근 마블 영화의 스크린X 가공 자격까지 얻었습니다. 기술력은 할리우드의 80%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격차를 좁혀가며 1, 2년 안에는 할리우드 진출을 꿈꾼다는 각오입니다. 저희가 70-80% 정도는 이제 퀄리티가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헐리우드에서 그 정도 예산을 준다고 했을 때는 저희는 한 110% 정도도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Just get the fuck out of here. 나 당신 도움 필요해. 하정우 주연의 이 액션 영화는 낙하 장면 등 유독 CG 비중이 높습니다. 국내 최대 CG 업체가 작업에 참여해 관객이 게임 공간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이 업체는 중국에서 제작하는 영화는 물론 중국 테마파크 영상까지 맡으며 아시아의 디즈니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남과 다른 뭔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구현을 해서 좀 널리 세상에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CG 분야 세계 최정상급 회사인 웨타 디지털 관계자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예산에 비해서는 정말 엄청난 퀄리티를 표현한 결과이고 그 정도의 예산이면은 헐리우드의 다른 스튜디오가 와도 실제로 그 정도의 완성도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 Some of the films I've seen from Korea this year show what wonderful worlds that we can create and what very imaginative stories we can tell.
이미 뛰어난 스토리텔링을 인정받은 우리 영상업계는 10에서 20%에 불과하다는 CG 기술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투자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30대 간호사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홍역 환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거친 신생아들에게서는 RSV, 즉 호흡기세포 융합바이러스 감염증까지 퍼지고 있어 보건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입니다. 병상 750곳을 갖춘 이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35살 A씨가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우선 A씨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의료진 97명과 환자 570여 명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내원한 환자들, 그분이 576명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체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역 예방접종은 생후 12에서 15개월 사이에 하기 때문에 돌이되지 않은 영아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A씨처럼 예방접종은 했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어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률이 98% 수준인 만큼 크게 확산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역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정상 면역자들은 앓고 지나가는 병입니다. 일부 산모들이라든지 면역 저하자들에게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죠. 대구 달서구의 산후조리원을 다녀간 영아 10여 명은 RSV, 즉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RSV 잠복기는 최대 8일로 오는 14일까지는 안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었던 아이들한테만 지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관리만 잘하면 그게 확산될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구시는 확산 가능성은 적다고 하지만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의료진까지 감염돼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새해 들어 주요 일반 의약품 가격이 속속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호약품은 이달부터 후시딘의 약국 공급가를 11에서 15% 인상했습니다. 광동제약도 쌍화탕은 15%, 우황정심원은 12에서 20% 약국 공급가를 인상했습니다. 일반 의약품의 약국 공급가가 오르면서 소매 가격도 따라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약사들은 원가 상승과 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급가를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에서는 자동차 관련 신기술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완성 단계에 접어든 자율주행 기술을 넘어서 운전자의 기분이나 몸 상태에 따라 환경을 바꿔주는 감성 주행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CES가 열리고 있는 라스베이거스에서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자 자동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원하는 감정 상태를 얘기하면 그 기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음악은 물론 온도와 냄새, 그리고 조명 밝기까지 차 안의 모든 환경을 맞춰줍니다.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을 넘어서 운전자의 감정을 읽어내고 맞춰주는 이른바 감성주행 시스템입니다. 감각이라는 무언의 언어를 통해 운전자와 차량 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인간 중심적인 모빌리티 공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이번 CES에서 버튼이나 스크린을 누르는 대신 손가락을 허공에 움직여서 차 안의 각종 기기를 조작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차량 지붕에 있는 자율주행 키트가 주변 360도를 정확히 인지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또 사방에 달린 램프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소통하는 이른바 교감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예고했습니다. 세계적 브랜드인 벤츠는 더욱 진화한 음성인식 정보 오락 시스템을 탑재한 신차를 공개하며 모터쇼에 가까운 행사를 펼쳤습니다. Well, CES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to us as the car becomes almost a rolling game console. It will be more and more intelligent.
현대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네 발로 걷는 콘셉트카를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집에 있는 가전을 차에서 조작하고 집에서는 차를 작동시킬 수 있는 자동차 기술을 공개하며 전장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모터쇼라고 불릴 정도로 자동차 관련 기술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CES에서는 해마다 공개되는 자동차 신기술의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사람 모양의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부딪히는 교통사고, 미래나 등장할 법한 뉴스인데요. 세계 최대의 IT 가전 박람회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실제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가에 서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옆으로 자동차 한 대가 돌진합니다. 자동차는 로봇과 부딪히더니 그대로 지나쳐버립니다. 평범한 교통사고 같지만 사고의 당사자는 테슬라 자율주행차와 러시아의 인공지능 로봇 프로모봇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IT 가전 박람회인 CES를 앞두고 전시장으로 가던 로봇이 변을 당한 겁니다. 러시아 로봇 회사 측은 이 사고로 하류 임대료가 $2,000에 달하는 로봇의 머리와 팔이 심하게 부서졌고 작동 메커니즘이 손상되는 등 큰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로봇들은 당시 전시장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로봇 한 대가 대열에서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는 접촉 사고를 내고도 50m를 더 달린 후에야 멈춰섰습니다. 현지 경찰과 업체 측은 로봇이 왜 무리를 이탈했는지와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고 지나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프로모봇은 2년 전에도 실험실을 탈출한 전력이 있습니다. 문이 열린 틈을 타 밖으로 나온 로봇은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약 40분 동안 도로를 활보하며 시내 교통을 마비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로봇을 홍보하기 위해 노이즈 마케팅을 벌였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번 교통사고 역시 홍보전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유독 영국 공항들이 드론 출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3주 전에는 런던 게트윅 상공에 드론이 출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유럽에서 제일 분주한 런던 히스로 공항에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런던 히스로 공항 상공에 드론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오후 5시 5분. 1시간 뒤엔 항공기 이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공항 측은 안전조치로서 비행기 이륙을 중단하고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며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돼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최고로 붐비는 이 국제공항도 드론 때문에 마비된 겁니다. 다행히 공항은 1시간 반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이번 일은 드론 출연에 따른 세계 최악의 공항 마비 사태가 일어난 지 3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같은 영국에서 드론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유럽에서 두 번째로 붐비는 런던 게트윅 공항이 첫 희생양이었습니다. 당시 사흘간 항공기 1000여 편의 이착륙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여행에 나선 14만여 명의 승객이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영국은 이 같은 일을 막으려고 앞으로 공항 반경 5km 이내 드론 비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드론 사용으로 인한 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의 단속과 범칙금 부과 권한도 강화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한 인구가 2017년 한 해에만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귀농 귀촌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생활을 꿈꾸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오넷의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귀농 라이프를 꿈꾸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